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도 심지어 당신의 조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심을 받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좌제라는 이름 아래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감자가 됩니다. 당신의 부모는 사랑으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교도관이 배정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입이고 음식을 나눠야 하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은 다른 세 가족과 함께 쓰는 한 칸 방입니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전기는 하루에 2시간만 들어옵니다. 흐르는 물도 가구도 샤워 시설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 당신은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 당신은 벌레와 질병에 시달립니다. 당신의 하루는 배고픔으로 시작해 배고픔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머니가 논에서 일하러 나간 사이 당신은 몰래 부엌으로 기어가 숨겨둔 음식을 찾습니다. 들키면 맞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큽니다. 6살이 되면 당신은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신이 상상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경비원 제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합니다. 교실에는 책상도 제대로 없고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10가지 규칙을 암송합니다. 탈출 시도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음식을 훔치거나 숨긴 자는 즉시 총살한다. 탈출자의 소지품을 숨기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직접 목격합니다. 어린 소녀가 곡물 5알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는 것을. 당신은 그것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 느끼지 않는 척하는 법을 배웁니다. 동정은 약함이고 약함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경쟁자입니다. 한정된 음식을 놓고 다투는 상대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나지만 쉴 수 없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더 적은 음식, 더 많은 일, 그리고 결국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서로를 감시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받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15살이 되면 당신은 본격적인 노동에 투입됩니다. 석탄 광산, 논밭, 의류 공장,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합니다. 실수하면 맞습니다. 천천히 하면 맞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더 맞습니다. 광산에서 일한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에서 보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석탄을 캡니다. 천장이 무너질까봐 두렵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동료가 낙반에 깔려 죽어도 당신은 계속 일합니다. 시신을 치우고 다시 곡괭이를 듭니다. 논에서 일한다면 당신의 등은 영원히 구부러집니다. 진흙 속에서 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별을 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당신에게는 옥수수 몇 알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이 철조망이 세상의 끝이라고 배웠습니다. 탈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신에게는 추상적입니다. 어디로 탈출한다는 말입니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바깥 세상을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전기가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곳이 있다고,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동화처럼 듣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로.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웁니다. 작은 의문, 작은 갈망, 그리고 그것은 위험합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가족이 탈출을 계획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의 형이 혹은 어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당신의 가족이 죽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평생 배고픔 속에서, 폭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당신에게 생존의 경쟁자였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배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당신은 처형장에 끌려갑니다. 모든 수감자가 모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이 기둥에 묶입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당신의 신고로 그들이 죽는 것을. 그날 밤 당신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낍니다. 죄책감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안도감일까요?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정의하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당신은 결심합니다. 탈출하기로. 어쩌면 당신이 사형수 명단에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울타리를 관찰합니다. 감시탑 사이의 거리를, 순찰의 패턴을, 고압선의 높이를. 당신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해가 지는 어느 날 당신은 달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울타리에 도착합니다. 전선 사이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전압이 당신의 피부를 찢습니다. 바지가 타들어갑니다. 비명을 참습니다. 계속 기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넘어갑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철조망 바깥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립니다.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수개월 혹은 수년 후 당신은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응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 것을 보면 당신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전등 스위치를 켤 때마다 당신은 놀랍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 당신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어머니의 처형을, 동료의 죽음을, 배고픔을, 고문을. 당신의 몸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구부러진 팔, 변형된 다리,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억. 어느 날 당신은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에 알리기로. 14호 수용소에서, 18호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도 12만 명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은 대답합니다. 어떤 기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그렇습니다. 기억을 억압하고 왜곡하고 재구성합니다. 그것이 생존 기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났다면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고픔 속에서 잠들고 누군가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탈출을 꿈꿉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그들은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도 없이, 재판도 없이, 희망도 없이 153평킬로미터의 지옥, 맨해튼 3배 크기의 감옥, 60km의 울타리, 수많은 감시탑,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영혼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 의무입니다. 기억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리고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